자, 이 시간에는 우리 드디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명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단어 중에 첫 번째 품사, 명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처음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 보면 자,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드디어 8품사 중에서 드디어 뭘 배울 거냐면 명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 이제 앞으로 할 거다? 단어 얘기합니다. 단어는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 밑줄을 긋게요. 최소 단위로 영어에서는 한 단어마다 구별해 쓰기를 한다. 자, 밑줄입니다. 단어를 그 다음입니다. 문법적 기능에 따라 뭐한 거? 분류한 것을 뭐라 그런다? 품사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단어를 분류한 걸 품사라 합니다. 단어를 분류한 걸 품사라 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품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명사죠. 참고로 이 명사는요, 영어로 말할 때 noun이라고 그러면 돼요. noun. 그 앞으로 선생님이 대문자 n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명사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명사의 명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 명이 무슨 명이냐 하면 이름명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단어는 무슨 품사에 속한 단어라고 분류하겠다? 그렇습니다. 명사에 속한 단어로 분류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 명을 밝을 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름명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명사 이름에 속하는 단어, 이 명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쓰겠습니다. 일단 명사라고 쓰시고요. 가운데 그 다음 두 화살표를 날려주세요. 자, 명사는 크게 있죠.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셀 수 있는 명사, 대문자 n으로 표현해 볼게요. 두 번째는요,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때 셀 수 있는 명사 다시 화살표 두 개지만 날려볼게요. 자, 이때 셀 수 있는 명사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냐? 셀 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한번 세 봤는데 여러 개가 있네? 그걸 무슨 명사라 그럴까요? 네, 복수 명사라 그러고, 셀 수 있는 명사에서 세 봤는데 하나밖에 없어. 그걸 우리는 단수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수 명사와 단수 명사 어떻게 하는 건가 표현을 볼게요. 자, 여러분 책이 영어로 뭡니까? 책. 북이죠, 북. 근데 책이 여러 권 있어. 그럼 책들 어떻게 표현합니까? 북스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명사를 복수로 만들고 싶을 때는 명사에다가 뒤에 뭘 붙인다? s를 붙이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버스가 영어로 뭡니까? 버스죠. 버스들 어떻게 할 겁니까? 버스 씁니까? 영어에는 s도 강한 발음, s도 강한 발음 두 개가 충돌할 때는요, 그걸 피하려고 마지막 강한 발음 앞에 알파벳 E를 넣으면 마지막 강한 발음이 죽게 됩니다. 버스스가 아니고 버스이즈. 자, 이런 식으로 복수 명사는 끝에 s나 아니면 es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쓰겠습니다. 명사를 복수로 만들 때는 명사 다음에 뭘 붙인다? s 아니면 es를 붙여서 복수 명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도 적으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북 쓰시고 화살표로 북스 쓰시고 컴마 버스를 쓰시고 화살표로 버스이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 내겠습니다. 책이 한 권 있으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또 북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뭐냐면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명사를 쓸 때는요, 앞에다가 아니면 on과 같은 꾸미는 한정사 같은 걸 써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a book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a cat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그냥 셀 수 있는 명사 단수라고 해서 썰렁하게 그냥 book, cat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앞에 이 단수 명사를 꾸미는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니면 on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어떨 때 어가 붙고 어떨 때 언이 붙을까요? 여러분, 어북입니까? 언북입니까? 네, 어북이죠. 자, 애플이 사과죠. 자, 얘는 어애플일까요? 언애플일까요? 언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달라지냐? 자, 이게 애플의 애죠. 우리나라 바로 애 발음이죠. 이때 아, 에, 이, 오, 우, 어. 이게 모음 발음이거든요. 아, 에, 이, 오, 우, 어. 이 모음 발음으로 시작되면요. 어보다도 언이라고 이어져야 발음하기가 편해요. 여러분, 어애플이 편합니까? 언애플이 편합니까? 언애플입니다. 굳이 우기는 친구가 있어. 어애플? 아닙니다. 언애플이죠. 근데 이때는 북이죠. 북은 아예 이오가 아니죠. 그냥 비읍으로 시작하죠. 즉 모음이란 것은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이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발음을 모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아예 이오 우어. 북은 비읍이잖아요. 자음이거든요. 자음은 언보다도 어가 어울립니다. 어북 이게 어울리죠. 언북 이게 촌스럽지 않나요? 이게 어북. 그래서 어냐 언이냐 이거는 발음 때문에 달라지는 거지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다가 이렇게만 쓰고 넘어갈게요. 이게 언에다가 동그라미 하고요. 모음 발음 가로 열고 우리나라 말로 아, 에, 이, 오, 우, 어 모음 발음 앞에서 사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내려갑니다. 또 명사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도 있는가 하면 셀 수 없는 명사도 있어요. 자, 셀 수 없는 명사는요. 여기 첫 번째 고유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명사. 이건 그냥 고유한 이름이에요. 이름. 그냥 고유한 이름. 2번 물질명사입니다. 물질명사. 자, 고유명사 옆에다가 쓰실까요? 서울이 고유한 이름이죠. 전 세계에 서울 하나밖에 없죠. 고유명사는 무조건 대문자로 씁니다. L, S-E-O-U-L입니다. 서울. 선생님이 영어 이름이 존이거든요. 사람 이름도 J-O-H-N. 사람 이름도 세상에 선생님처럼 생긴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런 걸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물질명사는요,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액체 같은 게 water, 기체 같은 거 뭐 air, 이런 것들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 이런 걸 물질명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셀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는 보이지 않는 개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 선생님이 말한 걸 뒤쪽에 다 정리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만 적으면 됩니다. 추상명사 보이지 않는 거 예를 들어 뭘까요? 뷰티 해볼까요? 뷰티는 아름다움이라는 명사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미. 그 다음 타임 같은 겁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자, 요런 것들이 셀 수 없는 명사들인데 자 이걸 이렇게 괄호를 모아보고 얘는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을 한다고 기억해주세요. 단수 취급.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앞에 어나 언 이런 거 붙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뒤에 s나 es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여러분이 표시 좀 해주십시오. 셀 수 없는 명사는 앞에 언 못 붙고 뒤에 s나 es도 붙을 수가 없고 그대로 쓰든가 아니면 다른 게 앞에 붙던가 해야지 이 두 개는 절대 붙일 수가 없다. 이 어나 언이나 s는 셀 수 있는 명사에만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큰 개념 이해했나요? 자, 명사를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명사의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쓰지 말고 선생님 설명만 듣고 나서 그 다음 써볼게요. 여러분, 고양이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캣이죠, 캣. 이게 고양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고양이의라는 말도 있겠죠. 그러면 고양이의 이게 무슨 격 표현이냐? 소유격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고양이가 품사가 뭐죠? 동물의 이름이니까 명사 단어 맞죠? 자, 영어에서는요, 8품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명사만 무슨 격 표현을 가질 수 있냐? 소유격 표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명사 뒤에 뭘 붙임으로 소유격 표현을 만들 수 있다? 예, 의라는 말을 붙이면서 소유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이것보다도 고양이의란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나요? 고양이의 소유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고양이의 발, 고양이의 털, 전부 다 고양이의 소유물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모든 팔품사 중에서 유일하게 명사만 무슨 격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요? 소유격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소유격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영어에서 소유격 표현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건데요. 쓰지 말고 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고양이죠. 자, 우리나라 말로 고양이의라는 표현을 가진 영어식 표현이 뭐냐? 이렇게 합니다. 명사 다음에 어퍼스트러피라고 하는 이 컴마인데요. 어퍼스트러피 s 이렇게 붙이면 이게 소유격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명사는 소유격이 될 때 어떻게 붙인다? 명사 옆에다가 컴마 s입니다. 자, 여기다 그래서 쓰겠습니다. 1번 소유격 표현 이렇게 쓰시고요. 땡땡 동그라미 1번입니다. 명사 뒤에다가 뭐 붙인다? 컴마 s를 붙인다는 거죠.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쓰지 말고 또 설명 듣고 써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고양이가 캣이죠. 고양이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캣스라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근데 이 고양이는 지금 무슨 수 명사일까요? 지금 단수 명사죠. s가 안 붙었잖아요. 자, 고양이의 복수 명사 써볼까요? 어떻게 쓴다 했습니까? 고양이 뒤에다가 뭐? s를 붙이면 고양이들이라는 복수 무슨 사? 복수 명사죠, 이게. 자, 얘도 어쨌든 품사가 명사니까 무슨 격이 가능합니까? 소유격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고양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고양이의죠. 밑에 건 고양이들인데, 오른쪽엔 고양이들의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이 이거 일치정지 버튼 누르고 생각해서 맞춰서 선생님한테 말을 한다면, 선생님 소중히 선물을 주고 싶네요. 자, 고양이들의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쓰려고 했나요, 지금? 이렇게 쓰려 했죠.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얘도 센 발음, 영어는 센 발음끼리 겹치는 걸 싫어한다고 아까 말했었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에 s로 끝나는 단어가 소유격이 될 때는요, 끝에 있는 s를 그냥 쓰지 않아 버립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발음은 똑같은데 어퍼스트로피 다음에 s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론 여기 앞에 소유격 표현할 때 동그라미 1번 여기 s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여기 괄호로 해주시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s로 끝나는 명사의 소유격은 그냥 어퍼스트로피만 하고 종료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영어로 뭡니까? car죠? 자, 그럼 자동차의가 뭘까요? 라고 말하니까 다들 요렇게 또 생각했다는 소문이 있어. 아닙니다. 얘는 뭘까요? 정답은 of car입니다. 즉 앞에다가 뒤에가 아니라 앞에다가 of를 쓰는데 of도 우리나라 말로 뭐다? 의가 되는 겁니다. 자, 명사 소유격 만들 때 컴마 s 있죠? 그리고 또 명사 앞에 뭐 붙입니까? of 있죠? 결론입니다. 명사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s와 명사 앞에 of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뭘로 해석해야겠다? 무엇? 의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왜 고양이는 뒤쪽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면서 소유격 만들었는데 왜 자동차는 앞에다가 다른 of를 붙였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했다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수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따라온다는 증거입니다. 자, 결론을 말할게요. 아까 고양이 같은 경우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틀릴까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은 고양이는 생물에 속하는 명사고요. 자동차는 무생물에 속하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생물에 속하는 명사는 어퍼스트로피 s고요. 자, 이제 쓰겠습니다. 무생물은 앞에다가 of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앞에 명사에다가 생물 쓰시고 뒤에 명사에다가 무생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기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유격 표현은 두 가지다. 컴마 s와 앞에 of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적겠습니다. 2번은 좋고 2번은 별표를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세 번째 품사 때 앞으로 선생님이 형용사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형용사는 뭘 하는 거냐면요. 명사를 수식하는 녀석이에요. 꾸미는 녀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빨간 귀 영어로 뭘까요? 빨간 귀. 그렇죠. red ear가 되겠죠. 자, 이때 보십시오. 귀는 귀인데 무슨 귀라고요? 빨간 귀. 자, 이때 red는 우리나라 말로 빨간입니다. 무슨 받침 끝나죠? 니은 받침 끝나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를 우리는 형용사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귀는 귀인데 아무 귀가 아니고 빨간 귀. 마치 red가 ear를 뭐하고 있죠? 지금 꾸미고 있죠. 이렇게 명사를 꾸미고 있는 이 앞단어 품사 뭐라고요?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영작해 볼까요? 귀는 귀인데 고양이의 귀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고양이 의니까 cats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걸 잘 보시면 귀는 귀인데 이거 아무 귀가 아니죠. 마치 누구의 귀? 고양이의 귀. 마치 앞에 있는 cats가 뒤에 있는 ear를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꾸미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귀는 귀인데 아무 귀가 아니라 고양이와 귀다. 이처럼 이제 이게 중요한 사실. 앞에 있는 단어가 지금 명사가 무슨 격이 됐죠? 소유격이 됐죠. 근데 소유격이 돼버리니까 얘가 무슨 품사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겁니까? 명사를 꾸미는 무슨 품사? 형용사가 되는 것처럼 활동하고 다니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명사는 품사가 명사인데 명사가 무슨 격으로 되면 이처럼 소유격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품사가 더 이상 명사가 아니고 뭘로 바뀌는 거다? 형용사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2번 쓰겠습니다. 명사가 소유격이 되면 뭘로 바뀐다? 형용사로 바뀐다. 이거는 진짜 별표 치고 싶은 만큼 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요즘 쓰는 학생들 말로 개 중요해요. 개 완전 개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고 이제 오늘 명사 수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유격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명사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이거 하고 이제 명사 정리 끝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있겠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뭐 특정한 대통령 말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근무하는 그 건물 이름이 뭘까요? 청와대죠. 자, 청와대가 영어로 뭔지 알까요? 자, 여러분 청와대 사진으로 봤을 때 그 지붕이 무슨 색깔입니까? 파란색일 겁니다. 청와대 어려운 게 느껴지지만 완전 간단합니다. 뭐냐? 블루하우스예요. 자, 미국 대통령이 근무하는 데를 뭐라 그러죠? 백악관이라 그러죠. 백악관이라 그럽니다. 백악관은 건물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흰백이라는 뜻을 쓰이는데 얘는 뭐냐면 화이트하우스예요. 간단하죠. 자, 이제 문제 내겠습니다. 자, 청와대는 하나의 건물의 이름 맞죠? 이름.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이니까 얘도 품사로 말하려면 어떤 품사에 속한 단어입니까? 명사죠.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명사인데 고양이도 명사고 블루하우스도 건물의 이름이니까 명사인데 고양이는 단어 몇 개짜리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죠. 그런데 이 블루하우스는 단어 몇 개짜리입니까? 2개 이상이죠. 이처럼 명사는 단어 하나짜리로 이루어진 명사도 있지만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명사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명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사는 뚱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짜리 명사도 있고 구로 늘어난 명사도 있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구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절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뚱뚱해질 수 있다. 요까지 하면 오늘 명사 전부 다 끝난 겁니다. 자, 명사 정리 1번 쓰겠습니다. 명사 뭘 가리키냐면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이렇게 쓰시고요. 2번 명사만 소유격 표현을 가짐 이겁니다. 자, 소유격은 다른 품사는 안됩니다. 명사만 소유될 수 있습니다. 3번
이거 별표해 주시고요. 명사 화살표 소유격이 되잖아요. 그럼 땡땡 얘 품사는 뭐다? 형용사로 변신이라고 쓰겠습니다. 명사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명사라 보면 안 됩니다. 형용사로 봐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명사는 뭘로 늘어난다? 명사구 명사절로 늘어날 수 있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명사에 대한 전체 내용 다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구와 절로 늘어난다 했는데 구와 절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잠깐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1번 쓰시고 구는 뭐냐, 몇 단어 이상이냐, 두 단어 일단 이상으로 늘어나야지만 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어 동사 관계 X라고 표현해 볼까요? 자, 위에 보시면 아까 블루 화이트를 보시면 얘랑 주어와 동사 관계인가요? 파란색은 집이다, 뭐 은는이가 뭐 하다,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관계가 안 이루어졌죠. 이렇게 주어 동사 관계가 없이 늘어나면 구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절은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두 단어 이상인 이상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구와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나 절로 늘어날 때는요, 그 절로 늘어난 단어끼리를 관찰해 보면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될 때 말하는 겁니다.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구나 절은 우리 뒤쪽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이런 정도가 있구나,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사 아주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명사는 소유격으로 바뀐다. 소유격으로 바뀌면 형용사로 변신한다. 그리고 구나 절로 늘어날 수 있다.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명사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